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지리산 1회가 남주 여주의 사건 사고 엔딩이었다면 지리산 2회는 충격적인 걸 발견한 엔딩이었는데요. 이강은 조대진 분소장의 서랍에서 노란 리본을 발견했고 다원은 산에서 의문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지리산 2회 리뷰는 이강과 다원이 발견한 두 가지, 조대진은 왜 노란 리본을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는가, 다원과 마주친 남자는 누구이며 왜 지리산에 있는지에 대해 토파볼게요. 2020년 이강은 다원에게 도원계곡 순찰 중 망바위 뒤에 오래된 나무 썩은 밑동에 해동 분소를 뜻하는 표식을 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표식을 남긴 직후 다원이 숲속에서 마주친 남자는 신발에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물에 흠뻑 젖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물이라기보단 질퍽한 피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피가 묻은 국립공원공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밝기 조정을 해보니 100% 현조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강이 부탁한 다원이 남긴 표식을 보고 해동 분소에 이강이 나타났다는 걸 안 현조가 다원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런데 현조는 지금 지리산에 올 수 없는 상태잖아요.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현조가 어떻게 지리산을 떠돌고 있는 걸까요? 생사초라도 먹고 살아난 걸까요? 지리산을 지키고자 하는 현조의 영혼이 지리산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 현조가 혼수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조는 왜 이다원 앞에 나타난 걸까요? 지리산 드라마 캐릭터 포스터를 보면 서이강에는 그날 이후 다시는 오를 수 없었던 곳, 강현조는 그날 이후 다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날이라는 건 2019년 12월 20일 눈이 오던 날 밤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서이강은 그날 이후 다리를 잃게 되었으니 다시는 지리산을 오를 수 없게 되었죠. 또한 강현조의 영혼이 지리산을 떠돌고 있는 것을 보아 그날 이후 다시는 벗어날 수 없게 된 곳이 지리산임을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영혼 현조가 입고 있던 국립공원공단 마크가 새겨진 옷은 사고가 있던 날 돌로 머리를 가격당한 현조가 입고 있던 하얀색 옷과도 동일합니다. 옷에 피가 묻어있는 것도 동일하죠. 시그널이 과거와 미래 사람이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해결했다면 지리산은 이승의 사람 이강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현조가 표식을 통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혼수 상태인 현조는 지리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란 리본 살인 사건이 해결되어야만 정신을 회복하고 태어날 수 있는 거네요. 한편 2018년 비번날 지리산을 오른 현조는 불현듯 떠오르는 사고 장면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안개가 자주 끼는 소나무 군락지에 노란 리본이 묶여져 있고 누군가의 피 묻은 손이 바위를 짚는 사고 장면이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빨치산들이 남겼다는 표시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소나무 군락지에 도착한 현조가 만난 등산객, 1년 전 실종된 아버지 유고를 찾고 있다던 남자는 사실은 희생자의 가방을 노린 것뿐 아니라 희생자를 죽게 만든 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본 환영에서 피 묻은 손의 피해자가 이 등산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현조는 범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유고를 찾는 걸 돕게 됩니다. 현조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긴 이강이 홍상규에 대해 알아보던 중 홍상규가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홍상규의 집에서 불법 굴치한 소나무를 발견했죠. 현조가 위험에 빠졌다는 걸 눈치챈 이강. 한편 현조 또한 자신이 속았다는 걸 여러 가지 단서로 알아챘습니다. 우송 절벽에서 발견된 김기창의 가방, 그리고 실종 당시 기온이 38도라 집에서 나올 때 봤다면 반팔 차림의 피해자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김기창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걸 눈치챘죠. 또한 사건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사건 다음 날부터 수작을 시작했다는 것에서 현조는 모든 걸 눈치채고야 말았는데요. 하지만 좀 늦었죠. 김기창은 현조에게 칼을 휘둘렀고 현조는 환영 속에 피 흘린 손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빨치산들이 남겼다던 표식에 현조의 시그니처를 더해 김기창의 위치를 자신의 옆에 표시해둔 현조,
그렇게 이강은 현조를 먼저 찾은 후 김기창을 잡으러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현조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불법 산행팀이 남기는 빨간 리본은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인데 무한계곡 과거 물줄기에 있던 노란 리본은 정상으로 가는 길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오히려 일부러 길을 헤매게 만들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2020년 양근탁은 비법정 탐방로로 불법 산행을 하며 노란 리본을 따라 정상을 향했고 계곡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가방과 손에 노란 리본이 묶여 있었는데요. 양근택의 가방에 묶인 노란 리본을 보고 과거 현조의 말을 떠올린 이강은 해동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웅순을 찾아가 노란 리본에 대해 묻습니다. 말단 경찰이라 잘 모른다는 김웅수는 이강이 왜 노란 리본에 대해 묻는지 뭐 이상한 게 있는 건지 되물었는데요. 이때 김웅순의 표정이 너무 걱정스러운 느낌이더라고요. 이강이 양근택 사건을 파고들며 그 표식을 남기자를 찾는 걸 경계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조대진 분소장. 조대진은 이강이 돌아오자 왜 돌아왔는지 묻고 병원에서 1년간 죽다 살아 돌아온 이강이 왜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찾아봤는지 물으며 그날 밤 설사는 왜 올라갔는지 지속적으로 물었습니다. 거기다가 본사발령을 신청해둔 조대진, 꼭 이강을 지리산에서 내쫓으려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 조대진의 서랍에서 발견된 범죄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거기다가 이 노란 리본에는 피로 의심되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연 조대진은 이 지리산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조대진이 범인이라면 이렇게 빨리 중요한 정보를 노출할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만약 조대진이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노란 리본이 조대진의 서랍 안에 있었던 걸까요? 조난자 수색 시 조대진은 거의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지리산에 등산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비번인 날 비법정 탐방로를 산행하고 그곳에 묶여있는 잘못된 이정표인 노란 리본을 다른 등산객들이 위험할까봐 수거해왔고 뭔가 의심스러워서 버리지 않고 서랍 안에 넣어둔 걸까요? 아직 2회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대진에 대한 의심은 거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정구영은 눈이 오던 날 사고에 대해 하필 눈 오는 날 산에 올라가서 쟤네들 구하려다가 우리까지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강과 현조 말고 실제로 다른 부상자는 없다는 건데요. 실제 부상자인 이강에게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이강과 현조 말고 다른 피해자가 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구영은 1회에 이어 2회에서도 손가락에 부상을 당해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정구영의 손가락 부상이 뭔가 큰 증거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구영도 의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조가 갖고 있는 능력은 조난자의 미래를 보는 거였는데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조난자가 제일 위험에 처한 순간 위치 정보와 조난자의 피해 상태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번 김기창 사건으로 현조는 조난자가 자기 자신이라도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상한 게 있죠. 현조는 2019년 12월 20일 사고를 당했던 날 자신이 조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할 것은 보지 못한 걸까요? 그날 산에는 눈이 내렸고 현조와 이강 모두 아주 큰 부상을 입었어요. 누군가를 구하려고 또는 잡으려고 산에 올랐다가 자기들도 다친다는 걸 현조는 몰랐던 건지 아님 보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옳은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